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의 지역구를 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영 의원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재작년 0.78보다 더 떨어진 0.7을 기록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률을 자랑하던 세종시 합계 출산율마저 0.8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넘어선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상 최우선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섬뜩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위기를 넘어 가히 쇼크라 할 만한 인구 재난에 직면해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세종시의 상황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종시만의 해법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인데 해법 모색이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 편을 함께 보신 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요. 죽을 만큼.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보!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봐. 그걸 자기가 왜 먹어? 신나지 아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아 그럼 난 두 번째냐? 자기야, 이거 사왔어. 아 기저귀 그거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 아니야? 갖고 올게. 오늘 재훈이 오빠가 먹기로 했잖아. 나 회사에서 야근했어. 진짜 나 정말. 칼 타고 와가지고 먹이고 시키고 재우고 다 했어. 애긴 내 혼자 잠깐만. 한단 말이야. 괜찮아. 뭐 어때? 애기인데. 아픈 말해? 아 시원해. 근데 뭐 둘보단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사람 집히게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의사라고 보면 돼.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봅니다. 아, 오늘 처음 보십니까? 네. 그럼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저출생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한 번쯤 찾아봤을 것입니다. 다른 영상은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이 영상 보신 후에 느낌과 생각이 어떠신지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 육아를 하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표출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층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다. 기르기가 어렵다라는 걸 표출한 영상 아닌가 봅니다. 아, 네. 이 영상은 어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느 부부의 실수투성이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가 된 한 건설사 광고입니다.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가 고통이기만 한 건 아니다.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라는 인식과 분위기 확산은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이 늘봄 학교와 관련돼서
결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제1의 인프라는 인구다. 네, 그리고 시장님. 제1의 네. SOC도 인구다. 네. 인구 없는 마당에 철도 항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이야말로 제1의 인프라 구축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인데 네,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네. 이 영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저출생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각계각층 대상으로 한 인구 교육 등으로 저출생에 대한 극복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작년 11월 15일 청년 공직자 대상으로 인구 교육한 내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타 지자체의 인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노력들이야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저출생 해법과 개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인구 교육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구 교육, 저출산에 관한 어떤 행복 문제, 인식 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 가치관에 바꿔야 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것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구 교육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을 했고요. 이것이 시장이 할 것이 아니고 각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구 교육에 관한 지금 같은 인식 전환에 대한 강사를 우선은 배출해야 된다. 그것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도 파견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죠. 네. 앞으로 출생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3년 9월 10일자 보도 내용으로 세종신문방송 언론협회와 간담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출산을 물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며 일침을 가하셨던데 본 의원은 이게 정말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저출생 해법을 위한 인식인지 다시 한번 공식 소상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 기사 내용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사 내용이야 일부분을 잘라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돈을 주면 낳고 돈이 안 주기 때문에 안 낳는다는 그런 인식은 아닐 것이다. 생애 주기별 전 시스템으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돈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는 말자. 그런 뜻의 취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작년 5월 11일 날에 나온 보도자료에서도 저희 80년대 그 주무관이 답변한 거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안정적 환경이 결혼과 출산의 필수 조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셨던데 시장님께서도 저출산의 예산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이제까지 그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산이나 자금으로서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가치관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아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의 입체적, 체계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물질적 지원으로만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아예 연관을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복지도, 포퓰리즘도 아닌 대한민국과 지방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조차 좀 부정한다고 하시면 이 정부에서 자랑하는 부모급여를 비롯해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지원 전체가 전부 천박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거 아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출산기피 1위, 원인 1위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었고요. 22년 세종시에서 사회조사 실시한 결과 우리 시민들께서는 보육료를 보육료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우리 시장님의 단편적인 주장만 내세운 태도는 도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다음은 우리시 세종시 저출산 정책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현금성 지원이 58.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물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금성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조차 천박하다고 이제 표명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 그걸 얘기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끝까지, 것이 출산과 이어진다는 생각은 맞지도 않고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그거는 고급스러우지 못하다, 천박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건 맞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1도 안 되는 출생률로 시장님의 균형 잡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한마디 무기가 얼마나 막중한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매경 춘추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가 부부들이 하고 국민들이 하더라도 아이를 키워주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낳는 것은 우리 젊은 부부들이 낳는다 하더라도 기르는 것은 이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뜻의 말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시 합계 출산율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 0.86으로 8년 새 1.03이 감소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강역 1위라는 타이틀도 놓쳤습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두렵게 만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년 출산지원 사업 강역시도 우리 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진할 저출산 관련 사업도 절반 이상이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또 시 자체 사업이라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렵습니다. 출생, 양육 친화적 조직 문화는 잘 조성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년 연속 감소세이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육아휴직의 절반에 그칩니다. 고작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활성화야말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정책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민선 사기 출범 후 지금까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세종시정의 리더로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직사회로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시장님, 2월 6일 확대간부회에서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 등 혁신적 시정 운영 체계를 만들 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하시죠. 우리 시도 육아휴직 활성화, 더 나아가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저출생구역 추진 사항은 어떠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하신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 확충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의 공약하신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제 시정 4기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해왔던 것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뽑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설 확충은 기본이고 이 시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학부모, 시설 종사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있으십니까? 네. 그럼 그 사례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 플라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육아에 관한 문제를 학부형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토의를 하고 논의한 적이 있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의 경우 일선 학교의 돌봄 시설과 달리 아이들의 급식과 간식비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 돌봄센터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나 행복지원센터는 또 비용을 받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늘봄 학교라는 것을 어떻게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고, 네. 우리 세종시도 같이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근 지자체인 천안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아이 낳고 기르기 가장 좋은 도시 천안을 향해 뛰고 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천안시는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에도 교육 예산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셨나요? 교육청 예산을 끌어내는 노력 말입니까? 그거는 교육청하고 뭐 저로서는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다음은 시장님의 대표적인 저출생 관련 공약인 직장만 지원센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타 지자체와 인력 및 사업 현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작년 6개월에 개소했지만 아직 인력이나 사업 내용, 운영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위한 당초 설립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준비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점점 더 확충하고 네.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신가요? 직장맘 지원센터는 작년에 처음 세운 게 네. 있습니다. 이거 제 공약 사업이었고 네. 뭐 초기이기 때문에 미흡참 점도 있겠지만 세워진 것 자체는 매우 적극적인 그리고 네.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라도 제대로 된 계획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사기 저출생 관련 정책 추진 사항은 경제적 지원은 그저 벗어나야 할 유물론적 사고로 치부하고 그렇다고 정책적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마디로 합계 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한 일 그 자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라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피부에 와닿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께 우리시 저출생 정책 관련해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 의원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우리만의 전략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우리시에 어떤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지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는 과정에서 선배 엄마들 말이나 주변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아이 영아기보다는 초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갔을 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막상 그때가 돼서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집 대출, 전세금 보증 대출 이런 것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뭐 지금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등학교 때는 끊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저출생 관련 지원이 출생과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고 초등 이후에는 거의 끊기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육과 교육에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러니 우리 시는 오히려 초중고 시기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약 2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중국 유아인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3억 3,500만 원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 지표입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세종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는데 문제는 정부는 물론 우리 시 저출생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영유아기까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전반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독일은 자녀 수 구분 없이 모든 18세 미만에게 미만 아동에게 월 25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올해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0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의 별도 국가 출생수당을 신설해 줄 것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영암군은 결혼, 육아, 대학까지 아이 한 명당 최대 2억 6,200만 원의 생애 주기별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시장님, 우리도 이러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4월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고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자치단체도 충분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뭐 저는 파격적인 지원까지는 어렵다면 우리 시도 시 차원에서 초등학교 이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적극 발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2,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 협약 시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셨죠? 네. 우리 시 확인된 미성년 기준 세자녀 이상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통계가 있습니다. 네. 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현황입니다. 세 자녀 이상은 10.38%, 두 자녀 가구 이상은 60.21%입니다.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두 자녀 이상 가구가 60%가 넘는 우리도 지원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두 자녀부터 폭넓게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학 축하금이든 상수도 요금이든 어차피 지금의 수준은 사실상 완전한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출생 장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혜택이 좀 줄어들더라도 두 자녀부터 나아가 우리는 한 자녀만 있어도 지원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우선순위가 높고 효과가 높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 합계 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0.97 아닙니까? 3분기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은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지금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지금 셋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다자녀만을 집중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최소 저희 출산율이 1 이상일 때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한도를 놨는데 이왕이면 좀 더 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면 몰라도 출생률이 0.7, 0.6을 이야기하는 지금으로선 좀 뒷붙이는 발상이 불가하다는 것이 보훈위원회 생각입니다.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해서 다자녀 혜택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합니다. 네, 시장님도 그럼 같은 생각이시죠?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도 전남처럼 정부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산 관련 정책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뭐 그들의 인식을 바꿔보아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1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숫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도
한 명의 자녀로 지원하고 함께 키우는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추진한다면 국가나 다른 지자체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시민에게 세종에서 아이를 낳아 길러도 좋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빠 장려금이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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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역화폐로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대전 세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아빠 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자타공인 공무원의 도시인 만큼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육아휴직을 한 아빠들한테 장려금을 줘야 된다는 방향은 맞는데 네. 그 범위와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공무원들한테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차원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확인된 외국인 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제가 통계를 굳이 얘기한다면 9,756명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우리 세종시 인구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는 2013년도부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혹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개념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 가족. 예. 외국인 주민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 말하는 거겠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고요. 네. 그럼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 조례상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개념은 엄연히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구분되어 있는 만큼 지원 사업도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네. 타 지자체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입니다. 울산, 구리, 천안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뭐 저 내용 중을 저한테 찍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 내용 중에 네. 우리 시가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답은 남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사업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를 버젓이 두고 있으면서 왜 아무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내국인 내지는 다문화 가족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녀에 관한 문제, 그 생명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이 없어야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무한정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쓴다면 내국인과 다문화 자녀 우선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녀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적이 다르다고 이들의 정책을 사각지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세종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원해줘야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혼인도 하고 자녀도 낳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인구 증가와 저출생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린이나 생명에 관한 문제는 국적을 떠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우리 세종 시티앱에 올라온 정책 제안입니다. 시장님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시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네. 못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네. 뭐 연간 운영비하고 설치비가 매우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평균 374만 원입니다. 네. 평균 410만 원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네. 저 시민의 글처럼 현재 우리시 출산 가정은 선택의 여지 없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들은 대부분 82.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선호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이 470여 곳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하고 우리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더해 올해는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며 또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기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네. 시민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상가 공시를 활용한다거나 출산 축하금을 받지 않는 대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계획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업무 협약 시 청년,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도 하셨던데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그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네. 한 20명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다양한 청년층 또 젊은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 대학생 이렇게 다양한 청년층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님, 그 청년과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은 물론 아동, 청소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 그동안 별다른 노력 없이 꿋꿋이 지켜왔던 학계 출산율 1위라는 타이틀 덕분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대화의 대상자를 뽑은 것은요. 네. 우선은 뭐 중년 여성까지 또는 중년의 부부까지 다 포함했으면 좋겠지만 네. 우선 젊은 청년들의 결혼 문제 그리고 출산 문제가 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때도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현금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의외로 공감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럼 향후에도 이런 폭넓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력 사항이 원하는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이야기도 나왔던데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출산위원회가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도 바뀌었고 그리고 엊그제 제가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출산율이 물론 하락률은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업무 협약 내지는 선제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자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네,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자 하면 저출생 대책은 각 분야, 각 세대와 모두 연관된 것으로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출생 대책 TF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TF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주 과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질문 드리면서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고 있는 합계 출산율 같은 용어를 제외하고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듣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생물학적인 용어인 저출산 대신 출생인구 감소라는 사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로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와 저출생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출산이 출산의 주체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본의원은 향후 조례상 용어를 전부 검토하여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에서도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용어를 그렇게 바꿔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더 출산한다면야 뭘 못 바꾸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저출산 문제는 법령 용어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무시하고만 쓸 수는 그것도 뭐 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식 용어가 아닌 상태에서는 출생이라는 말도 좋겠지만 문서상으로 법령에 의거한 또 근거한 용어를 써야 한다면 저출산 문제라고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출산이든 출생이든 저는 출생이라는 게 생물학적 편견을 넘어서 더 출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망설이지 않고 쓰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5개 시도 16개 시군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결단 있는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최악의 저출생 쇼크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높은 출생률을 부러워하며 비교를 묻던 세종도 급기야 합계 출산율이 명명대로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경제적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편협한 인식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책적 경영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단기, 중기, 장기, 저출생 극복 시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만들고 각 분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 차원에서 어렵다면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자체들과 또 연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언제든지 힘을 모으고 함께 뛰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성과로 저출생 극복을 말씀하시면서 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시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제안했던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 시 저출생 관련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